안녕하세요. 수학을 읽어주는 쌤, 수익쌤이에요. 교육과정과 1학년 준비사항 이야기했는데요. 이야기할수록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말 안 한 것 같아서 이 영상 먼저 급하게 만들었어요. 제목은 우리 아이 수포자 안 되는 5가지 방법이고요. 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 부분 제가 꼽은 5가지 방법 무엇인지 잘 살펴봐 주세요. 자, 첫 번째 방법이고요. 아직 첫 번째 방법이 들어가기 전에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좀 덧붙일게요.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아이 2명이에요. 쌍둥이 아이인데요. 일란성답게 정말 다른 친구들이에요. 한 명은 좀 더 진득한 성격이고 내성적이고, 한 명은 좀 더 외향적이고 진득하지 않고, 한 명은 책을 잘 좋아하고, 한 명은 책을 정말 싫어하고, 이렇게 정말 다른 아이들인데, 수학에서만 보자면 한 명은 정말 놀랄 만큼 수학을 잘할 때가 많은 친구고요. 한 명 친구는 수학에 대해서 조금 더딘 친구예요. 이 두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여러 가지 많이 경험도 해봤고 또 학교 와서 그냥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하고 또 엄마로서 아이를 가르치는 건 다르더라고요. 집에서 시도했던 많은 것들을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서 첫 번째는 바로 부모님이 교육과정에 대해서 잘 알기입니다. 부모님이 교육과정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해요. 저희가 배웠던 때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여러 가지가 많이 달라졌는데, 1학년, 2학년 해봤자 뭐 다른 게 있어? 매우 쉽지라고 생각해서 그냥 교육과정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아이한테 그냥 지도한다면 정말 아이들 수포자 만드는 거 방법 중에 가장 1번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님이 교육과정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글을 바탕으로 녹여서 아이가 질문했을 때나 아이한테 설명할 때 해야지 저희가 알았던 방법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면 아이들은 오개념이 생기기도 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꼭 교육과정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익히도록 하고요. 그거의 방법으로 제가 교육과정 설명 영상과 학년별 설명 영상 올렸으니까요. 그 부분 꼭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래요. 두 번째로는 제가 앞에서도 꼭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꾸준히 아이와 수학 대화 나누기예요. 수학 대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아이들하고 간간히 수학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사탕 2개가 있는데 3개가 더 있으면 우리 몇 개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엄마가 사탕을 2개씩 가져왔어. 그러면 5일째 되는 날은 하루에 2개씩 가져오면 5일 동안 가져오면 몇 개일까? 2개, 4개, 6개 이렇게 묶어세기 등 여러 가지 수학적 개념을 잘 알고 있으면 아이한테 이야기 나누기도 좋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부모님이 교육과정에 대해서 공부가 끝나면 그 공부를 바탕으로 아이하고 수학 대화를 꾸준히 나눠주세요. 먼저 언제 하냐? 제가 말씀드렸죠. 각 잡고 앉아서 수학하면 애들이 도망갈 수 있어요. 정말 수학 무섭다고 도망갈 수 있으니까 각 잡고 앉아서 하지 말고요. 언제 어디서든 재미있게 수학 대화 나누세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주스를 따를 때, 아이와 쿠키를 만들 때 그런 부분도 다 비와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꼭 수학 대화 그럴 때 나눠주세요. 무엇을 나누냐? 일상에서 나오는 모든 일을 수학적 개념을 넣어서 설명해 주세요. 아이하고 각 티슈를 볼 때에도 이거 무슨 모양이지? 상자 모양이네? 직육면체 모양이네? 각 티슈 우리 한번 잘라볼까? 해서 그 직육면체 모양인 각 티슈를 모서리만 잘라도 전개도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거든요. 이렇게 아이들하고 언제든 수학적 개념을 이야기하면 좋아요. 어떻게 가장 중요하죠? 수학 용어로 설명해 주세요.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수학 용어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꼭 교육과정 살펴보시고 제대로 된 수학 용어로 아이와 수학 대화 나눠주세요. 자,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수학에도 연장빨이 있어요 부분입니다. 수학도 연장빨이 있어요. 연장빨이라고 하니까 좀 재밌겠죠. 제가 주로 쓰는 연장들을 준비했습니다. 네 가지고요. 첫 번째로 연결 큐브, 수블럭이에요. 제가 수블럭에 관한 영상도 내일 마련할 거고요. 그 영상 보시면 어떻게 교육과정에서 녹이게 되는지 아실 거고요. 저희가 교육과정 공부하다 보면 교과서에서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게 수블럭이거든요. 그래서 수블럭은 꼭 마련해 주세요. 저게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2만 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아이가 수학하고 친해질 수 있다라면 정말 가성비 높잖아요. 그래서 수블럭 꼭 마련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빨대블럭이에요. 저건 아마 생소하신 분도 있을 텐데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템이에요. 반에도 아이들한테 쉬는 시간에 저 빨대블럭 하나만 주면 애들이 신나서 저걸로 하루 종일 뭘 만들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걸로 주말에도 집에서 크게 아주 큰 집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하고요. 아주 간단하게 평면 도형이나 입체 도형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빨대블럭 굉장히 좋아하는 최애템입니다. 세 번째로 노트예요. 저는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 2학년 친구들은 10칸 노트, 제가 말씀드렸죠. 10칸 노트에 이 칸 하나의 숫자를 써서 아이들 연산을 하다 보면 자릿수에 헷갈리지 않아요. 아이들은 저희는 이제 자릿수가 굉장히 익숙하지만 아이들은 자릿수 맞추는 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10칸 노트에 덧셈이라든지 뺄셈이라든지 곱셈 하다 보면 자릿수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아요. 다른 수학 노트 말고 저학년은 10칸 노트 이용하고요. 3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수학 노트 이용하면 좋아요. 그래서 다양한 제가 검색만 해드려도 수학 노트 종류가 엄청 많이 있거든요. 저는 다른 수학 노트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어떤 것들은 4칸짜리가 있고요. 어떤 것들은 2칸으로 반절만 쪼개져 있는 거 있는데 아이가 그냥 노트에도 수학해도 되고요. 수학 노트에도 해도 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내가 모르는 문제를 식을 차분히 써가면서 하는 습관이 들인다면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도 수학이 푸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수학 노트 쓰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 아이들이 나중에 내가 이 부분이 틀렸다. 아, 여기서 틀렸구나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수학 노트 쓰는 습관 들이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일 수학 사이트예요. 저는 네이버에서 그냥 일일 수학만 치면 맨 처음에 나오는 사이트고요. 아마 일일매스닷컴일 거예요. 가보면 정말 많은 연산 문제집이 나와 있어요. 새로 고침을 누르면 계속 새로운 문제가 생성이 되고요. QR을 찍으면 정답도 나오기 때문에 부모님이 해답지 찾으러 돌아다니실 필요도 없어요. 너무 간단하게 점수를 줄 수 있어요. 저는 아이가 좀 연산이 안 된다 싶으면 해당 단원을 찾아가서 그 연산을 다 뽑아가지고 책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덧셈이 잘 안 된다 하면 저 일일 수학에 가면 덧셈이 단계별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반올림이 없는 두 자릿수 덧셈, 1의 자리에서 반올림이 있는 덧셈,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이 있는 덧셈, 덧셈도 가로셈, 세로셈 이렇게 모든 경우의 수가 거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부모님이 아이가 연산이 어렵다 하면 연산 문제집 사시려고 고민하시지 않아도 돼요. 저희 사이트에 가면 정말 많은 자료 있으니까요. 뽑으셔서 집에다가 책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스태프를 박아서 주면 돼요. 그러려면 그 프린터기가 그럼 최애템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프린터기도 준비해 놓으시면 초등학교 때 굉장히 편하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의 최애템이고요. 좀 더 학년이 올라가는 친구들한테는 다시 한번 최애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로는 우리 아이에게 맞는 문제집, 교재 찾기예요. 집에서 아이를 지도하다 보니까 교재를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 아까 말했던 그 쌍둥이 친구들이 이제 4학년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문제집을 학기별로 지금 학년별로 2개씩 샀으니까 굉장히 많이 샀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집을 많이 풀려봤는데 그래서 그 문제집도 맞는 문제집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번 바꾸기도 하고 새로 사기도 해서 아이들 문제집을 찾았고요. 문제집에 대한 케이스는 조금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영상을 올릴게요. 우선은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 친구는 제가 아까 기본인 경우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우선 연산이 완벽하게 되어야 문장제 문제든 어떤 것든 해가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연산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뭐 어떤 문장제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전체가 다 무너지는 경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 게 지금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학기 중 선행용 1, 선행용 2 이런 식으로 문제집이 가고요. 먼저 선행용 1 부분을 설명을 하면요. 선행용은 새로운 기본 문제 위주의 문제집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집 그냥 이야기를 할게요. 문제집은 제가 개념 클릭이라는 문제집을 하고 있고요.
그 문제집의 장점은 연산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어떤 학년을 처음 선행을 접했을 때 딱 두려움이 있거나 무서움이 있지 않아요. 굉장히 쉬운 연산을 계속 연습하다 보니까 연산에 대해서 자신감을 쌓거든요. 그리고 나서 선행용 두 번째 문제집으로 기초와 심화까지 모두 할 수 있는 문제집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푸는 문제집은 지금 센이고요. 센은 많이 아시죠? 그래서 지금 이 여기 보면 센 C단계를 남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어려워하면 센 C단계 같은 경우에는 풀리지 않고 여기서 풀리지 않고 다시 학기 중에 이 센 심화 문제들을 풀리도록 해요. 그럼 아이가 이렇게 쭉 잘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의 저는 문제를 풀이를 봐서 아이가 C단계까지 무난하게 간다 하면 쭉 가고요. 아이가 숨을 턱 막혀 한다 하면 저는 거기서 스탑을 해요. 그래서 A, B단계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냐. 이 친구들이 4학년 지금 1학기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선행으로 5학년 2학기 문제집을 풀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집으로 센을 풀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센을 이 친구는 A, B 이렇게 두 개만 풀고 C 영역은 풀지 않아요. C는 모아놨다가 지금 전에 계획은 이때 학기 때 풀리지 않고 이 센을 다 풀면 마지막에 풀릴 생각이에요. 여기까지는 한번 경험해 봐라고 경험을 시키고 싶어서 풀릴 생각이고요. 아이가 이제 여기에서 아까 기본 위주의 문제집에서 내가 아는 것보다 새로운 수학을 배우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심화 문제집에서 거기서도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 게 좋아요. 우리가 이거 알잖아요. 우리가 언제 가장 도파민이 분비되죠? 네. 내가 잘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 약간 내 수준보다 약간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아이들은 도파민이 가장 많이 팡 분비하게 돼요. 그래야 수학이 재밌어지고요. 그래서 약간 심화된 C단계 문제까지도 이번에는 같이 풀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심화인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보면요. 선행용 1인데요. 아까 말했던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5학년 2학기를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5학년 2학기 선행용으로는 어떤 문제를 했냐면요. 센 라이트를 풀었어요. 5학년 1학기 경우에는 선행용 1 문제집으로 센을 풀렸더니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진도가 나가지 않아서 아이가 진도를 쭉쭉 못 빼는 문제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선행용 문제집으로 센 라이트를 풀었고요. 선행용 2 문제집은 이 친구는 매번 정해져 있어요. 최상위 S를 풀립니다. 최상위도 문제집이 세 가지가 있죠. 제가 나중에 좀 더 문제집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는데 저는 최상위 S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냥 최상위스러운 문제들이 모여있는 게 좋고요. 유형별로 정리되어 있는 게 참 좋아요. 아이한테 유형별로 정리가 돼 있으면 어떤 사람들은 얘를 보고 그대로 따라한다고는 하는데 그대로 따라하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모방에서 나오지 처음부터 아이가 팡팡팡 문제를 풀 수는 없어요. 모방에서 나오지만 그 문제를 완벽히 이해하고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을 갖는다면 아이가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기 중에는 남겨놓은 이 학년에 맞는 남겨놓은 심화 문제를 푼다고 했는데요. 사실 이런 적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심화를 정말 열심히 해서 꾸준히 잘 나가고 있지만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진득하지 못해서 실수가 항상 잦은 편이에요. 그래서 실수를 안 하게 항상 차분히 하는 마인드 컨트롤을 알려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나 이런 걸 했을 때 더 강점인 친구라서 그런 부분을 많이 하고 좀 더 실수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고요. 제가 좀 더 자세한 문제집 설명은 다른 영상으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드디어 마지막 방법이네요. 마지막은 아이의 언어로 설명하도록 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나만의 언어로 설명하기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문제집 중에 틀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선 제가 이렇게 틀리는 문제를 모르는 문제를 다 설명을 해줍니다. 아니면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설명을 하고요.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죠. 네가 다시 네 말로 설명해봐. 네가 다시 설명을 써봐. 네가 다시 배운 내용을 정리해봐. 이걸 꼭 해요. 물론 이 부분에서 이제 아이가 눈물이 나오죠.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다시 설명을 하거나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다시 쓰게 됐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해요.
아이가 다시 설명하지 않으면 그건 그냥 흩어지는 설명일 뿐이에요. 아이가 흩어지는 설명이 아니라 모든 수학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내 말로 다시 써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게 하고 다시 써보게 하는 과정이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네 말로 다시 써봐, 다시 설명해봐를 하고 하고요. 또 하나 제가 이렇게 아이가 잘 모르는 경우에는 여기서 제가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기도 해요. 아이들 지금 문해력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문제를 많이 해가도 문해력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줄을 치고 여기서 뭘 해야지? 여기 이 뜻은 무엇일까? 라고 이야기하다 보면 아이들이 틀린 문제도 풀 수도 있고 모르는 문제도 해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밑줄이나 이런 것도 해서 너희가 생각하도록 네 것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건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리고 더 커서 중학교, 고등학교가 갈수록 더욱더 더 중요한 개념이 돼요. 아이들이 나중에는 해답지 보고 점수를 준 다음에 모르는 거 그냥 쓰잖아요. 이게 바로 오답노트 해가는 기본이 아닐까 싶어요. 오답노트 쓸 때에도 내가 모르는 거 아무 해답 보지 않고도 쓱쓱쓱 잘 쓰게 된다면 그게 내 것이 되겠죠. 그래서 꼭 이렇게 모르는 거 풀어가는 거, 내 말로 쓰는 거 연습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만든 수포자 안 만드는 5가지 방법 잘 보셨나요? 잘 이해 가셨나요? 자, 저 첫 번째로 부모님이 교육과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 다음 아이와 꾸준히 수학 대화 나누기. 수학에도 연장빨이 있어요. 그 다음 우리에게 맞는 문제집 찾기. 마지막으로 아이의 언어로 설명하기. 이 부분 잊지 마시고요. 이것보다도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예요. 꾸준히. 그 어떤 것도 꾸준함은 이길 수 없어요. 저의 아이들 한 명은 제가 영재교육원 됐다는 친구도 있고, 한 명 친구는 수학에 그렇게까지 많이 나가진 않았지만 학교 시험에서는 100점 말고는 맞아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의 특징은 뭐냐? 하루도 안 빼놓고 꾸준히였어요. 저는 그 꾸준히를 잊지 않거든요. 그 어떤 경우라도 만약에 한 장이라도 두 장이라도 꾸준히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꾸준히 한다면 한 학기 정도는 한두 달에 슉슉슉 나갈 수 있어요. 집에서도 선행도 하고 복습도 하고 정말 많은 문제 풀 수 있거든요. 부모님이랑 꾸준히 수학해가서 우리 아이들 꼭 수포자 안 되고 고등학교 때까지 수학을 정말 좋아하고 자신감 있는 친구들 만들자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